아이테이신과 뷰빌리티의 수다타임 빵! 네, 몰간 아리수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요즘에 AI 그리고 뭐 피지컬 AI 그러면 로봇인데 중국을 빼놓을 수 없어요. 그리고 사실 오래전부터 우리 류 기자가 욕먹으면서 중국이 그렇게 허접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이 아니다. 네.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 위험하다.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일단 국내 대다수 투자자들이 아는 것하고 좀 다르게 실제로 좀 위협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경고의 시그널을 줬습니다. 사실 중국 로봇 산업 굉장하죠. 네. 그럼 중국의 대표 기업이 이제 유니트리하고 유비텍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어떤 회사인가요? 유니트리 같은 경우는 한 2016년도에부터 만들어진 정말 전문적인 그런 로봇 회사고요. 유비텍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두 회사의 조금 결이 달랐던 거는 유비텍은 실제로 산업 현장에 빨리 투입할 수 있는 로봇을 먼저 개발을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용 로봇 이런 거에서 시작돼서 휴머노이드로 좀 발전했다고 보시면 되고, 유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로봇계, 우리가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스팟 비슷하게 생긴 거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군사용이라든지 여러 또 산업용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다목적 로봇을 좀 많이 만들다가 휴머노이드가 이제 굉장히 한 2년, 3년 정도 전부터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격하게 갑자기 성장을 한 두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둘 다 똑같은 거는 어쨌든 사람과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금 휴머노이드를 굉장히 잘 만들고 있다라는 거. 또 이제 유비텍은 실제로 공장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차 업체인 니오라든지 뭐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가보면은 공장 생산 공정에서 뭐 마크 붙이는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검수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BYD랑도 이제 협력 관계에 대해서 최근에 좀 큰 규모의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면서 유비텍이 어떤 회사인가에 대해서 국내에서 좀 관심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 올해 출하량이 몇 배가 는다고 해요. 한 1000대 정도, 지금 1000기 정도 이번에 생산을 할 거라고 하고 그 이제 생산 물량의 한 절반가량이 이번에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한테 공급이 바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니트리는 그냥 이제 많은 분들이 로봇계 영상으로 많이 알고 계세요. 굉장히 빨리 다니고 뭐 발로 차도 되고 그 또 개가 걸어 다니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발에 바퀴를 달아가지고 웬만한 오토바이만큼 빨리 가는 뭐 그런 것도 영상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쟤네 뭐야? 라고 관심을 가졌었는데 요즘은 휴머노이드 쪽에 많이 좀 개발을 하고 있고 최근에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는 1600만 원짜리 휴머노이드를 내놓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테슬라가 2만 불 이야기했죠? 25,000불이죠. 25,000불. 네. 옵티머스가 그죠? 네. 네. 근데 그거보다도 절반 가격밖에 안 되는 가격으로 이번에 로봇을 내놓겠다고 했고 실제로 내놓긴 내놨습니다. 이걸 지금 아직까지 양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거기에 대한 원형 자체를 만들어서 지금 보여줬고 그게 G1이라고 하는 모델이거든요. 이게 좀 조그매요. 키가 한 130 정도 되고 몸무게는 한 40kg 정도 되는데 라이다랑 3차원 카메라를 통해서 뭐 심도를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움직임 같은 것도 보면은 자체 기술로 감속기랑 모터를 통해서 다 모든 동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뭐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시면은 발로 차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 막 중심을 잡고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동작을 하는 걸 보면은 1600만 원짜리 로봇이라고는 조금 보이지 않을 만큼의 그런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결국 하드웨어에서 우리가 수혜를 볼 건 없죠. 중국. 그렇죠. 네, 그쪽에서는 뭐 모터라든지 뭐 라이다라든지 이런 주요 부품들은 다 이미 내재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들어갈 틈은 조금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결국 지금 AI 로봇이라고 하는 건 미국은 확실하게 휴머노이드나 이런 로봇에다가 생성형 AI가 올라가는. 네. 근데 사실 중국은 아직까지 여전히 룰 베이스드로 프로그래밍해서 쓰는 로봇들이 여전히 많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중국도 이런 쪽으로 열심히 자기네들의 컴퓨팅 파워를 키워서, 그죠? 딥시크 같은 회사들이 계속해서 뭔가 키워서 ASIC 같은 것들 많이 해서 이제 여기에 자기들의 LLM 이걸 기반으로 물리 AI 쪽으로 나와야 될 텐데 결국 그러면 반도체가 수인가? 네. 아마 그렇게 볼 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보면은 반도체 규제가 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탈출구를 마련하다가 나온 게 딥시크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쩌면 우리나라의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를 좀 우회하는 방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하드웨어 쪽이 참 쉽진 않습니다. 사실 중국 쪽에서는 워낙 중국 제조 2025라고 하는 게 2016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올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10년 사이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그런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완전 달라졌거든요. 어떤 분야에서는 실제로 우리보다도 앞서가고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부분 좀 쉽진 않은데 우리가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또 우리가 사실 중간재를 많이 공급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에서 조금은 뭐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빨리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최근에 삼성 파운드리 가동률이 많이 올라왔다 이야기를 많이 네. 하는데 실제로 그 가동률을 채우는데 중국 팬리스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고 실제로 4나노를 이제 받았는데 중국의 유명한 빅테크한테 받았는데 이제 미국 눈치 보느라고 생산을 중단했더라고요. 근데 중국도 사실 그 허접하지만 HBM 같은 거 만들려고 하고 최근에 뭐 이제 소캠이라고 해서 그 새로운 이제 메모리 모듈도 엔비디아가 주도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쪽에서 삼성 파운드리 밸류 체인이나 아니면 어드밴스드 패키징 뭐 이런 쪽에도 좀 잘 찾아보면 결국 로봇이고 자율주행차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 우리가 그래도 기술적인 혜자를 가지고 있는 쪽은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뭐 칩셋 미디어라는 회사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비디오 RP를 하는 회사지만 중국 쪽에 굉장히 많은 라이선스나 로열티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뭐 그런 쪽 그러니까 반도체나 이런 쪽은 그래도 좀 기회가 있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좀 첨언을 했고요. 네.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이제 커지고 있는데요. 이제 국내 기업들은 좀 어떤지 뭐 우리 류 기자가 현대차 그룹은 굉장히 많은 또 내용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제 HD 현대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좀 잘하고 있는 건가요? 뭐 HD 현대 로보틱스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거기는 원래 산업용 로봇만 했던 회사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에 이제 HD 현대 로보틱스라고 하는 사명을 좀 뒤에 갖다 붙이면서 이제는 로봇 휴머노이드 쪽으로 많이 좀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뭐 상장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상장 준비를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거기서 이제 기존의 산업용의 로봇에서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산업용으로 쓸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지금 만든다라는 게 그 회사의 계획이에요. 그러면은 산업 현장에 대한 데이터는 어떤 회사보다 많이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특화된 로봇을 좀 많이 만들 거다라고 하는 거 있고 또 하나는 그 회사가 이제 단순히 이 로봇 팔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생산 공정을 위한 플랫폼 자체를 다 만들어 왔어요. 그러면은 공장 파운드리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HD 현대 로보틱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뭐 여러 또 이제 회사들과 함께 공장을 지을 때 중심이 되는 생산 라인에 대한 부분들은 제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만드는 로봇에 가장 최적화된 시스템을 만들어 줄 거다. 이런 형식으로 지금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뭐 다른 회사들은 이제는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현대차 그룹이 좀 올해 많이 중요한 회기는 합니다. 예전에 이제 소프트뱅크로부터 이제 그 지분을 인수를 할 때 그때 당시에 약속을 했던 게 뭐냐면은 2025년도 6월까지 상장을 시키는 걸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소프트뱅크의 이제 지분을 다 사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보면은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다른 경쟁 업체들이 지금 위협을 많이 받게 됐고 근데 그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또 이제 기술 개발이 다시 한 번 더 높아지면서 또 퀀텀 점프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한 4, 5년 사이에 밸류가 8배에서 10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밸류상의 그런 가치로만 보더라도 현대차 그룹은 굉장히 큰 수익을 얻었고요. 정의선 회장 혼자만의 지금 지분 투자만으로도 한 2조 가량의 지금 수익을 얻은 걸로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들이 지금 올해 25년도에 상장을 하려면 뭔가를 보여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현대차 그룹의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HMGX라고 하는 공장에 이제 생산 현장에 투입을 할 거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짓는 HMG MA에도 투입을 할 거다. 그리고 내년에는 울산 공장에 짓고 있는 전용 공장에도 투입을 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은 사실 울산 공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공장이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거기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런 로봇들이 투입이 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처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거기에 대한 밸류를 지금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밸류가 올라가고 있는 건데 만약에 상장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보다 더 훨씬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런 프로젝트 안에서 좀 국내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아마 있을 겁니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단가가 높은 그런 이제 로봇을 많이 만드는데 그럼 테슬라라든지 뭐 유니트리 같은 곳이랑은 조금 다른 결로 많이 갈 거고요. 부품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이다, 레이더, 그리고 이제 카메라 센서 이쪽 많이 들어갈 건데 국산화를 많이 시키려고 해요. 왜냐면 원가 절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국내 기업들이 요즘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아까
칩셋 미디어가 가끔씩 이야기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추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칩 같은 쪽의 기술들도 많이 지금 국내 기업들이랑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라이다라는 게 하드웨어만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라이다라고 하는 그 레이저 빛을 쏘는 그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정보 수집하는 과정, 수집한 정보를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들어가는데 그걸 또 잘하는 국내 기업들이 몇몇 군데가 있습니다. 혹시 뭐 우리 알만한 기업들 있으면 말씀을 드리면 뭐 SOS 랩이라든지 네네. 네,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기는 한데 네네. 비상장사들이 대부분이고요. 뭐 SOS 랩은 상장사긴 하지만 뭐 그런 기업들 또 이제 절대 포디레이더 투자 추천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산업 전문가니까 산업적인 관점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또 요즘 포디레이더 같은 것도 하는 기업들도 좀 많이 보고 있고 네, 거기 보면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회사들도 있고 그런데 뭐 그들이 다 현대차랑 지금 일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다 보니 이제 그런 회사들과 지금 접촉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흔히 됩니다. 우리 태핑한다. 네. 그냥 한번 서로 좀 이렇게 협력할 만한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해 본다. 여기서 진짜 잘 돼서 크게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여기에 대한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는 기업들 좀 이렇게 따로 공부해서 투자에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월간 아날리스가 벌써 이렇게 시간이 정말 손살같이 지나갔는데요. 다음 달에 또 우리 류종훈 기자가 현장에서 또 얼마나 생생한 생날 정보, 네. 생날 정보를 또 많이 모아서 또 찾아올 시간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류종훈 기자 힘내라 이런 거 댓글 좋습니다, 여러분. 네, 저희는 다음 달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